네, 안녕하십니까. 리버센트 프로지오 2부 청약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25년 하반기 서울 분양시장에 주목하는 단지입니다. 이유는요, 아무래도 청약이 얼마 안 돼요. 서울 아파트의 청약이 올해는 부쩍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 받는데요. 이만큼 3년 후에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는요, 분양가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5억 7천부터 16억 9천대인데요. 이 가격은 결국 그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를 봤을 때 이 가격이 적정한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되겠죠. 아크로타워스퀘어, 아무래도 대장주 아파트죠. 영등포 시장역 앞에 있는 아크로타워스퀘어가 대장주 아파트인데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분양할 때 아크로타워스퀘어가 미분양이 났던 아파트인 건 사실이에요.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그 다음에 114제곱미터인가 그런데 이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59제곱미터가 미분양에서 가장 빠른 분양을 끝났고 피도 가장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입주가 끝나니까 큰 평형대가 오히려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었더라. 이런 느낌을 받는데 역시 84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가 가장 인기가 많은 타입인 거는 같습니다. 이번 청약은요, 대출 규제를 피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요. 청약 일정부터 타입별 평면도도 그리고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이까지도 노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32-8번지 일대입니다. 지하 4층, 지상 33층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고요. 659세대입니다. 좀 단지가 조금 약하다는 느낌도 좀 받아요. 이유는요, 아크로타워스퀘어가 12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요즘 워낙 서울의 아파트에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인기는 많을 것 같습니다. 175세대 일반 분양을 하는데요.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과 도보 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철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여의도 출퇴근하신 분이나 강남까지는 충분히 출퇴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30, 40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크로타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포레나가 있습니다. 하나 포레나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이 지역은 사실은 영등포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도 했어요. 사실 지금 좀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지역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수선하고 그 주변 지역이 오피스텔이나 원룸촌으로 돼 있는 것도 특징이죠. 아크로타워가 생기면서 이 지역에 정비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아크로타워스퀘어가 아무래도 대장주 아파트에서 역할을 할 거는 같습니다. 단지 규모도 그렇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교육 환경도 고려할 텐데요. 여기는 서울 대표 사교육 지역인 목동 학원과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과연 교육 환경과 관련됐냐는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주변에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등 쇼핑 인프라는 잘 갖춰 있는 편이죠. 리버센트 프루지오 2부는요. 청약 일정이 이제 시작하죠. 특별 공급이 7월 7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가 7월 15일,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고 29년 1월에 입주인데요. 29년 1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9년 1월에 분명히 사이클상 부동산 상승기에 분명히 정점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은요. 그래서 29년이 참 좋은 시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597684입니다. 대체적으로 인기 평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59가 17세대, 76이 41세대, 84A가 13세대, 84C가 87세대 가장 많고요. 84D가 17세대니까 84 위주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데요. 이 평면도를 보면요. 실제로 요즘 스타일의 4베이가 아니라는 저는 그런 단점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냥 타워형도 뭐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4베이잖아요. 4베이 판상형을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조금 아쉽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3베이가 나쁘다는 표현보다 역시 4베이가 아무래도 일조권도 좋고요. 조망권도 더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4베이를 선호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아무래도 이 구조상 그리고 이 부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평면밖에 만들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는요, 아크로타워스퀘어가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크로타워가 아무래도 대장주 아파트이기 때문이죠. 최근 실거래 84제곱미터가 18억 원에 거래가 됐죠. 여기가 예전에요,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6억대 후반대에 분양을 했어요. 이자 후불제였고요. 그 다음에 확장비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7억 한 초반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가격이 벌써 16억대까지 올랐으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거의 10억 이상이 지금 분양가가 올라간 상태이긴 해서
물가 상승률 그리고 아파트의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16억대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가격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가격은 아니다. 솔직히 이건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 가격대가 지금 그러나 아크로타가 거의 20억을 육박하지 않을까 조만간? 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때 분양받았던 분들에 비하면 10억 이상의 차익이 났기 때문에 여기는 아크로타워 스퀘어를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비쌀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아무래도 대장주 아파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구조상.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금 시점에 29년에 얼마 정도 시세 차익을 볼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5억 이상은 날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20억이 넘어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유는요. 여의도의 아파트를 지금 보십시오. 브라이튼 여의도 제가 분양을 하고 있지만 이 가격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 지역 자체가요. 영등포 시장에 아크로타워 스퀘어 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산역 근처에 삼성레미안,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장주인데요. 아무래도 당산역이 좀 더 9호선, 2호선이다 보니까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지하철 면에서, 교통 면에서는 분명히 당산역이 한 수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시세를 여기하고 비교하셔야지 리버센트 프로즈 2부가 이 전체를 이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아파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리버센트 프로즈 2부는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비등하거나 조금 더 비쌀 것 같긴 합니다.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날 것 같아요. 그 부분 보시고 청약 점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60점대 후반대에 아마 당첨 라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서울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정말 부족해지는 게 재건축을 안 하고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이 현상은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좀 부족하고 특히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좋죠. 신축 아파트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아무래도 택지개발지구로 신축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가 아예 없다. 이 부분이 리버센트 프루즈 2부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특징이고 경쟁률이요. 경쟁률은 150대 1에서 200대 1 사이로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아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분양가요.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84제곱미터가 이제 16억 9천까지 올랐다. 그것도 특히 여기 영등포 시장역에 비쌉니다. 사실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청약 넣어보실 분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서울은 분명히 29년에 가격 상승이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량을 추세를 보고 올 가을부터 아마 전세난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 오르면 분명히 매매가가 상승하는 요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 전세가가 어느 정도가 올라가려면 네이버센터 프로즈 2부가 84제곱미터 16억대라면 전세가 12억, 13억까지 붙어야 돼요. 그러면 매매가 상승은 분명히 일어나고요. 대신 전세가 9억, 10억대에서 머무른다. 그러면 매매가 상승은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세가 상승은 이 매매가에 영향을 상당히 미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당산역 그리고 영등포 시장의 두 축이 결국은 이 지역의 대장주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크로타워 스퀘어의 상승 속도를 보시면 리버센트 프로즈 2부가 29년에 어느 정도 상승할지를 분명히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리버센트 프로즈 2부 청약 넣어보시는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내 자금 마련 어떻게 될지 잘하셔서 지금 현재는 대출을 6억까지밖에 안 해주는데 이걸 계속 가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분명히 힘들기 때문에 분명히 풀어줄 것 같고요.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를 어느 순간 풀어주기 시작하면 집값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오르겠죠. 이유는요. 멸시를 하니까요. 세대주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찾는 분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거기에 건축비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리버센트 프로즈 2부의 이 분양가는 이제는 괜찮은 분양가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요. 프리미엄은 5억 정도는 충분히 저는 나올 거로 예상합니다. 자, 청약 더욱더 리버센트 프로즈 2부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보고 방송을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확실하게 살아있는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